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고온건조한 날씨 속에 남가주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산불로 연기와 재가 날리면서 주민들의 호흡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화재 후유증을 동반합니다. 산불 시즌에는 가능한 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집안이나 자동차 안 환기를 시킬 때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오래된 처방약 등이 어린이들에게 위험이 되거나 무분별하게 버려지면서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사용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방약 수거 행사가 타운에서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소식을 정확하고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산타나 강풍으로 남가주 일원에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면서 산불 피해적 주민들이 재산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산불로 연기와 재가 멀리까지 날려서 LA 일원 주민들의 호흡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폐기능이나 면역체계가 미성숙한 어린 학생들 또는 천식을 앓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년 컨트리에서 발생한 틱파이어를 포함해 남가주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이어지면서 LA 카운티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심각하게 오염된 대기질에 대한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당국은 LA 카운티 북서부 해안 지역, 샌퍼난도 밸리 서쪽과 동쪽 지역, 그리고 산타클라리타 밸리 지역과 샌 가브리엘 마운틴즈 등의 5개 지역의 대기질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 재, 그리고 그을음 현상이 바람을 타고 어디로 향할지 혹은 바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멀리 퍼뜨릴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작은 입자들은 특히 눈과 호흡기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두통과 기관지염과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은 입자들로 구성된 연기를 들이마실 경우 어지럼증, 가슴 통증, 기침, 호흡곤란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산불이 나니까 저희들이 기침이 자주 나고 알러지가 심해져요. 그걸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호흡기 손상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1000분의 1cm의 작은 사이즈예요. 그걸 바람을 따라 날아가면 그 근처만 그 먼기제가 그 연기가 쬐어지는 게 아니라 60마일까지 날아간다고 그래요. LA 전 지역이 산타클라리나 샌버나드로 그 화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산불 시즌에는 바깥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게 창문을 닫아놓고 환기를 자제해야 합니다. 하이킹과 같은 야외 활동, 실내에서나 야외에서나 격렬한 신체 활동을 되도록이면 삼가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경우 폐기능과 면역체계 등이 미성숙해 기관지에 더 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연기나 대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필적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착용하신다면 좀 두툼한 마스크, 좀 좋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먼지나 재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미세한 먼지 때문에요. 아마 일주일을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물로 씻을 게 아니라 호수로 뿌려갖고 서너 번 정도 다 씻어내야 되고. 운전자들은 자동차 창문을 닫고 차 안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환기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악화한 대기질로 인해 반려견들도 사람과 같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보인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했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처방약들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방약 수거 행사가 지난주 토요일 한인타운 올림픽경찰서 그리고 세일교회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이웃케어 클리닉도 함께 동참을 해서 참가자들에게 기본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6일 토요일 타운 내 올림픽경찰서와 LA 세일교회에서는 처방약 수거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행사장에 마련된 수거함에 주민들이 안 쓰는 처방약을 놓고 가면 마약 단속국에서 모아진 처방약을 다른 주민들의 손에 닿지 않게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한인 청소년회관 KYCC가 올림픽경찰서, 마약 단속국과 함께 진행한 처방약 수거 행사는 주민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처방약들을 수거해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쓰지 않는 처방약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오남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열렸습니다. 안 드시는 아니면 날짜 지난 약을 집에다가만 두시지 말고 이런 행사나 그런 파마시 같은 데 드롭 오프 하면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올해에는 이웃케어 클리닉도 행사에 동참해 유통기한이 지난 처방약들을 가지고 나온 주민들에게 독감 예방 접종 등 간단한 건강검진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A lot of members who might not know of the resources available to them. So we're just here letting them know of our clinic. We have 3 locations. We have a patient resource department where we help members enroll into health programs or health insurances so that they can go to their health appointments. 이날 올림픽 경찰서에서 열린 처방약 수거 행사에는 1,000파운드가 넘는 처방약이 수거됐습니다. The noontime total was around 600 pounds, and we're expected to maybe double that by the end. It's just one more way that the police department and the community are getting together, and hopefully, if we can keep drugs out of the hands of kids, just one kid, then it makes a difference. 최근 오피오이드 오남용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행사장에서는 가정 내 처방약 오용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약물관리법에 대한 인식도 환기시켰습니다. 보통 처방약은 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변기, 하수구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버려진 의약품은 토양과 수질 오염뿐만 아니라 처방약의 항생제 성분으로 생태계 교란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처방약은 집에서 보관할 때도 안전한 곳에 잘 두어야 하며 특히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의 손에 닿게 둬서는 안 됩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회가 캘리포니아주 연방의회 의원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를 촉구했습니다. 한인회는 한일 무역 사태 문제 해결에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개입을 촉구하는 편지에 각 연방 하원들의 지지 서명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에서 셀폰 판매점만 노려 20만 달러에 달하는 전자제품과 현금을 연쇄적으로 훔친 6인조 강도단이 체포돼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3명씩 짝을 지어 복면을 쓰고 셀폰 판매점에 난입한 뒤 총기를 겨눠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과 전자제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이 사우스 LA 지역의 환경 미화를 위해 지난 주말 에릭 가세티 시장실과 함께 이 지역에 가로수 9만 그루 심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나무 심기 이벤트는 LA시의 친환경 정책을 강조한 녹색 뉴딜의 일환입니다. 다음은 전국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 맨하탄에 소재한 한인 난임치료병원이 임신한 직원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멜리사 로라는 맨하탄 79 스트리트에 있는 N병원과 병원장인 한인 S씨를 상대로 지난 7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S원장이 임신을 이유로 업무 능력을 문제 삼았고 병가를 다녀온 후 해고까지 했다며 이는 뉴욕주와 뉴욕시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주 만에 또다시 단행된 PG&E의 강제 단전으로 북가지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소노마 카운티 관광청에 따르면 강제 단전 기간 동안 소노마 카운티의 호텔, 레스토랑, 그리고 와이너리들은 업체당 8,800달러에서 21만 달러까지 손해를 봤다고 답했습니다. 30일 이상 장기 민방 영업에 대해 2020년 10월부터 신규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최대 1,700개의 베케이션 렌탈이 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신규 장기 임대 허가의 세율은 표준 주거지역 세금과 호텔 리조트 세금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등의 다양한 한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로그인 코리아 시간입니다. 한국의 최여운 앵커 연결합니다. 한국 내 이슈를 만나보는 로그인 코리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유일의 LPGA 투어 정규 대회로 열린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장하나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장하나 선수는 한국 현지 시간 27일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최종 4라운드까지 합계 19언더파로 데니얼 강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이어진 연장전에서 3차 연장 끝에 버디를 잡고 우승해 우승 상금 30만 달러를 거머쥐었습니다. 부산에서 처음 치러진 1번 LPGA 대회에서는 1992년 동갑내기 친구들이 초대 우승자를 두고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장하나와 접전을 벌인 데니얼 강은 송곳 같은 아이언샷이 돋보였습니다. 최종 라운드 아이언샷 성공률은 94.4%에 달했고
이를 발판으로 9번 홀에서 단독 선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장하나 선수는 후반 9개 홀에서 고비마다 긴 거리 퍼트를 쏙쏙 넣는 등 컴퓨터 퍼트가 눈부셨습니다. 장하나 선수는 단독 선두 데니얼 강의 4타 차로 뒤졌던 11번 홀에선 10m짜리 이글 퍼트를 넣어 간격을 좁혔고 17번 홀에서 2m 버디 퍼트에 성공해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승부는 3차 연장에서 갈렸습니다. 10번 홀에서 치른 3차 연장에서 장하나 선수는 두 번째 샷을 홀 70cm 거리에 붙였습니다. 반면 데니얼 강은 두 번째 샷을 홀에서 5m 위치에 보냈고 버디 퍼트를 놓쳤습니다. 버디 퍼트를 침착하게 성공한 장하나 선수는 두 팔을 높이 치켜들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장하나 선수는 우승 퍼트를 넣은 순간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보냈다며 한국에서 열리는 LPGA 대회에 나설 때마다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느낌인데 그 행사의 주인공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계 1위 고진영 선수는 10언더파 공동 9위에 올라 올 시즌 자녀 대회 결과에 상관없이 LPGA 올해 선수상 수상을 확정지었습니다.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시사 직격이 한일 문제의 원인은 문재인 씨라고 발언한 일본인 패널의 주장을 그대로 방송했다가 방송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한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25일 방송한 시사 직격의 한일 관계, 인식과 이해 2부작 중 2편 한일 특파원의 대화에서는 구보타 루리코 산케이 신문 해설위원이 한일 관계가 어려움에 봉착한 원인은 문재인 씨의 역사관 때문이라고 발언한 장면이 전파를 탔습니다. 구보타 위원은 문재인 정권은 친일의 뿌리를 가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온 일을 외교적 실패로 규정하고 그걸 무너뜨리고 바로잡으려 한다며 반일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신념은 바뀔 리가 없고 그런 신념이 있는 한 한일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우정 조선일보 부국장 겸 사회부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돈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으니 이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선우 부장은 우리가 받은 돈이 과거사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면 이 돈은 뭔가라고 반문하며 조상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어라고 믿고 우리 산업사회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조상의 핏값으로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일 방송은 일본에서 특파원으로 근무한 선우 부장, 기륜형 한겨레신문 국제뉴스팀 기자와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구보타 위원, 나카노 아키라 아사히 신문 논설위원이 대화를 통해 현재 한일 관계를 진단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방송 후 일부 누리꾼은 시청자 게시판과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 등을 통해 극우 성향 인사들의 발언을 여과 없이 그대로 옮겼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점입니다. KBS는 지난 4일부터 장수 탐사 프로그램인 추적 60분과 다큐멘터리 KBS 스페셜을 폐지하고 시사 직격을 선보였지만 첫 발을 떼자마자 존폐 위기설까지 휘말리는 형국입니다. 방송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사 직격 폐지와 KBS 수신료 폐지를 촉구하는 글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1919년 서울 단성사에서 의리적 구토가 선보인 지 100년이 됐습니다. 한국 현지 시각으로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한국영화 100년 기념 광화문 축제가 열려 수많은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가상현실 체험존과 한국 영화 포스터 등을 전시한 한국영화 100년 전시, 한국 영화감독 100명이 만든 100초 단편 영화 100편 등 여러 부스가 마련돼 지난 주말 동안 광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영화 10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영화 10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장호 감독과 배우 장미희 씨는 무대에 올라 감동적인 밤이고 아름다운 밤이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장미희 씨는 100년 전 이 땅에 뿌리를 내린 한국영화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고 우리는 그 그늘에서 쉬고 그 꽃과 열매를 즐겨왔다며 단단하고 거침없고 무성한 한국영화를 세계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영화가 지나온 100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100가지 기념물들을 디지털 파일로 담아 타임캡슐로 봉인하는 기념식도 이어졌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봉준호 감독 등을 포함한 여러 영화인들은 영상 축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박 장관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국 영화 산업 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한국 영화 콘텐츠의 다양성을 높이고 내년에는 강소 제작사 육성 펀드와
독립예술영화유통지원센터를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영화가 제작돼 국민들이 더 많은 영화를 더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는 한국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토가 재현된 공연이었습니다. 필름 원본은 물론이고 본 관객도 생존해 있지 않은 이 영화가 연쇄극 형태로 변사의 해설 노래와 함께 무대에 펼쳐졌습니다. 변사의 맛깔나는 해설이 이어지자 관객석에는 중간중간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간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 한인사회 소식들을 정확히 전해드리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